자, 예시를 위해서 제가 현재 추천드리고 있는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필수 특약들과 가성비 있는 특약들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 출생 후 기준 35,100원이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설계안을 받아보신 분들이나 처음 태아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태아보험은 30세 만기로 추천드리고 있고 출생 후 35,100원이면 충분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태아보험 설계안을 보면 특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처음 보시는 특약들이 너무 많으실 텐데 설계안 보고 있으면 너무 어렵죠? 어떤 것들이 필수 특약들이고 어떤 것들이 불필요한 특약들인지 골라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태아보험의 필수 특약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특약들만 구성을 하셔도 부족한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필수 특약들에 해당되는 특약들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상위 특약이나 아니면 3대 질병이라고 불리고 있는 암, 뇌, 심장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태아보험의 목적에 맞는 태아 특약들, 그리고 영유아기 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단비나 수술비, 거기에 추가로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판단되는 특약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위해서 제가 현재 추천드리고 있는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필수 특약들과 가성비 있는 특약들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 출생 후 기준 35,100원이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설계안을 받아보신 분들이나 처음 태아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태아보험은 30세 만기로 추천드리고 있고 출생 후 35,100원이면 충분합니다. 설계안을 유심히 보다 보면 많은 특약들 중에는 정말 필요해 보이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필요할까? 하고 의문이 드는 특약들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받아본 설계안에 그런 특약들이 추가되어 있다면 더욱 헷갈리실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쉽게 설계안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현재 설계안을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설계안과 같이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험사마다 특약명이나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 그 점 감안하시고 위에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후유 장애입니다. 아마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가 많을 텐데요. 상해로 장애 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인 경우에 가입 금액에 후유 장애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후유 장애라는 건 영구적인 후유증을 얘기합니다. 상해 후유 장애니까 상해로 인해서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대부분의 상해 사고를 보장해주고 3% 이상부터 보장을 해주는 상해 후유 장애 특약들 중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이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면 좋은 필수 특약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양성 뇌종양 등 약관에 명시된 내용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만기까지 보장은 쭉 이어지는 특약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면제 대상들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앞으로 납부해야 할 남은 보험료는 전부 면제가 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납입 부담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골절 진단비입니다. 상해로 골절 진단받았을 경우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특히 이 특약은 치아 파절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이고 현재 설계안에서는 가입 금액 3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어릴 때는 상해로 인한 여러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치아 파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을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 여유가 좀 더 되신다면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 특약을 추가로 구성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아 파절을 제외한 일반 골절 시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상해로 인해서 입원을 했을 때 지급해주는 항목인데요. 입원 일당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 가장 넓은 범위인 상해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담보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중복되는 항목들이기도 하고 실비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 하나만 구성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기부터 청소년 때까지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로 인한 입원 가능성을 고려해 보신다면 필수로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상해 수술비입니다.
상해 수술 관련해서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이기 때문에 이 특약만 넣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골절이나 화상 등 상해로 인한 수술들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골절 수술비나 화상 수술비를 구성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엔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이 특약은 상해 후유장애 특약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경우, 장애 지급률이 3% 이상 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 가입금액 곱하기 후유장애 지급률을 지급해줍니다. 이 특약도 질병 후유장애 중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이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선천적인 질병 후유장애도 보장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회사로 가입을 하는지에 따라 약관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 전에 약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암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대부분 중요하다고 느끼실 특약일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암 진단비는 중요하지만 어릴 때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소아 백혈병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소아암에 해당되는 백혈병도 이 암 진단비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꼭 최대한도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도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백혈병 같은 경우엔 고해감에 해당되다 보니 암 진단비에서 추가 지급을 받기 위해 같이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진단암 진단비 같은 경우엔 재발암, 전이암, 잔존암을 2년 주기로 보장을 해주다 보니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백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보험료 보시고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로 구성하셔도 좋은 특약입니다. 그 다음은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입니다. 뇌혈관 관련해서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입니다.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보다 더 넓은 범위의 특약이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태아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신생아 뇌출혈을 보장을 해주는데 최근에 신생아 뇌출혈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을 구성을 하게 되면 신생아 뇌출혈 발생 시 가입금액의 20%를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 뇌출혈을 대비하기 위해서 뇌졸중 진단비도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뇌졸중 진단비에서도 신생아 뇌출혈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400만 원을 보장받아서 총 8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를 같이 가입하는 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고 태아보험 한정으로 해서 신생아 뇌출혈 보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장질환 관련 진단비입니다. 심장질환 진단비 관련해서는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 담보가 있는데 기존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심혈관 질환 담보가 나와서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심혈관 진단비를 구성하는 이유는 부정맥을 대비하기 위함이 큰데 보장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고 아무래도 30세 만기이고 보험료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를 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뇌성마비 진단비입니다. 뇌성마비는 소화기 질환 중에서도 리스크가 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태아보아 필수 특약들 중 하나입니다. 이 특약은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 특약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입 가능한 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가 높은 특약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있으시다면 1천만 원으로 감액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종류가 많아서 이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상해 입원 일당은 1에서 180일 담보만 구성을 하셨을 텐데 받아보신 설계안을 보시면 질병 입원 일당은 좀 다를 겁니다. 중환자실이나 종합병원 1인실 특약이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특약들을 왜 많은 분들이 필수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냐면 신생아나 영유아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 다인실보다 감염 위험도가 낮은 1인실 입원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상급 병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실보다 금액도 더 비싸고 실비에서는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입원 일당은 기본적으로 가장 넓은 범위의 1에서 180일 담보와 1에서 30일 담보를 기본으로 구성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종합병원 1인실 담보를 구성해서
1인실 입원 시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병원의 입원 시에는 현재 설계안에서는 1에서 30일은 만원, 1에서 180일은 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원하고 첫 30일은 하루 6만원, 31일 이후부터는 하루 5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여유가 있으시다면 1에서 30일 특약을 2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초기 입원 보장 금액을 7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엔 질병 수술비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 지급받는 특약인데 질병 수술 관련된 특약들 중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성하셔야 되는 필수 특약이고 선천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혀 유착증을 제외한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까지 보장이 됩니다. 비염, 편도염, 탈장, 중이염 등 다양한 생활질환도 보장되기 때문에 제 기준 실제 청구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병 1에서 6종 수술비도 꼭 같이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질병 수술을 종으로 나눠서 수술 난이도에 따라 차등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Q코드, 즉 선천성 질환에 해당되는 수술도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많이들 아시는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에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인 6종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혀 유착증인 설소대 수술은 질병 수술비 특약에서는 보장되지 않지만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여러 수술비 특약들이 있는데 발생 확률이 높은 수술들은 추가로 같이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수술을 받게 되면 지급해주는 항목인데요. 태아보험인 만큼 선천적인 질병을 보장해주는 선천 이상 수술비는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필수 특약은 태아 특약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태아보험을 가입하려는 이유는 이 태아 특약들 때문이죠.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태아 특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체중아 입원 일당입니다.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할 때 3일째부터 1일당 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로 출생할 경우 인큐베이터에 장기간 입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선천장애 출생 특약입니다. 선천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장애 종류별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은 실제로 다지증이나 심실 중隔 결손, 사경 등 청구 사례가 많은 특약들 중 하나입니다. 태아보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약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1년 이내 입원을 하게 될 경우 질병 입원 일당 외에 추가 1만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신생아계에는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특약입니다. 중환자실에 해당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니큐라고 불리는 곳에 입원을 했을 때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중환자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원비가 일반 병실에 비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수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특약이다 보니까 일반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특약보다는 이 특약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태아 특약들은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는 출생하는 달까지 납부를 합니다. 혹시라도 1차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1차 기형아 검사 전인 11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약들 중에 보험료가 얼마 하지는 않지만 보장금액이 큰 가성비 특약들이 있습니다. 보장금액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하는데 보험료는 몇 원, 몇십 원 하는 이런 항목들 있죠. 보통 가성비 특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조혈모 세포이식 수술비,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비, 인공와우 이식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자동차 스쿨존내 교통사고, 의료사고 법률 비용, 이런 특약들은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추가로 가입하시는 특약들이 많은데 오늘은 필수 특약 위주로 말씀드린다고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을 별도로 올려두었으니까 해당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태아보험 전체 특약들 중에서 정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특약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필수 특약들 위주로 해서 가입을 하시면 불필요한 특약들이 대부분 제외가 되어서 가성비 있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가 오면 고객님과 상담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태아보험은 절대로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한 마음은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가 추천드리는 설계한 대로만 가입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